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철강 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적된 25%,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면 50%, 숨막히는 철강 업계다라는 헤드라인을 좀 잡아봤는데요. 일단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움직임들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움직임 보이던가요? 네, 오늘 유독 철강 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좀 좋은 그 시기가 지금 시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역시 좀 암울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업종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철강 업종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4일부터 외국산 철강에 대해서 또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50%로 올리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 자체가 부담이었는데 거기에 2배 관세가 더 붙게 됐죠. 그래서 더 어려운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요, 지난해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미국 쪽에서 차지하는 이 물량으로 이제 기준을 본다면 물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 쪽에서 의존도가 가장 높습니다.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미 수출에 있어서 철강 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관세를 50%까지 부과받았다는 건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별로 봤을 때도 미국 쪽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대형 철강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의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도 크게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철강 업체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의 그 보고서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 증권사 쪽에서의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꽂혀 있는 부분은 이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정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 중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이 종목들을 이제 원래 본연의 가치로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책이 일환이 돼서 그래서 그동안 지주사라든지 금융주들의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 철강 업체들도 역시 저평가가 극심하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0.38배 정도가 되고요. PBR이 세아비스틸 지주 역시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PBR은 더 떨어질 수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PBR 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한 저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종목들에 대한 그 상승을 자극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들이 또 저PBR 쪽으로의 시선들이 좀 모아지면서 증권사에서 좀 리포트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게 오늘 시장을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철강주들의 호재를 또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그 LNG 관련해서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그게 이제 또 부각을 받으면은 철강주들 쪽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뉴스도 하나 있기는 한데 그 영향도 오늘 받아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가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막대한 자금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이 진행돼 봐야 사실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종목들을 볼 때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호재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종목들이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뉴스들이 꼭 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본다면 만약에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게 수혜가 부각이 돼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관련 종목들도 역시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상황들은 보통 이제 그렇게 움직임이 또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연한 약간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 동향으로 봤을 때는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또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런 종목들마저도 지금 들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묻지마식의 어떤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수급의 이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주들에 관한 추가 모멘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철강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를 저희가 오늘 헤드라인으로 다뤘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지만은 이게 관세 간의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관세가 우리가 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펼쳐진다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철강 쪽에 대한 관세 부과가 원래 25% 관세를 부과받다가 6월 4일부터 50% 관세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그 철강 업체들의 실적과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실적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쪽에서의 철강 수입액이 연간 대비했을 때 20%가 좀 넘게 지금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지난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50% 관세를 기준으로 봐서 이번 달에 이 영향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크게 하락의 감소폭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25% 관세를 매기자마자 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분명히 더 많은 급감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추산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미국 쪽에서의 의존도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의 그 수출 비중이 10.6% 정도가 돼요. 그리고 현대해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습니다. 33% 정도가 이 매출 의존도가 지금 미국 쪽에 잡혀 있고요. 세아제강의 경우에도 36.5%가 미국 쪽에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존도로 봤을 때는 현대해철하고 세아제강이 좀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새 정부 쪽에 관한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협상을 이뤄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에 관한 완화의 기대감들이 있을지도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에 관한 관세 대응 방안도 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25% 관세에서 50%로 이렇게 올렸다는 건 다른 나라들이 아직 그 협상을 지금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협상 그 자리로 좀 빨리 불러들이기 위해서 뭔가 좀 압박을 가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올라갈 때 영국 쪽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영국은 그대로 25%를 부과받도록 그렇게 정책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쪽의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하고의 무역 관세 협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25%로 되돌릴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회귀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5%의 관세를 없앨 수는 없다. 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철강업계는 조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US 스틸에 대한 그 중국, 미국, 일본 쪽에서의 인수 역시도 우리나라 철강업계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추적을 하면서 뉴스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 출범 이후의 관세에 관해서 어느 정도 협상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호 기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철강주 중에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철강 업체들 자체가 지금은 좀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꼽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분명히 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봤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이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은 8.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낮고 거의 대부분 다 내수 쪽에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덜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동국제강의 경우에는 이 봉영강하고 후판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데 봉강하고 현강의 경우에는 이 건설 쪽에 들어가고요. 후판의 경우에는 조선업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지금 현재 협업 관계 구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관세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조선주는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던 부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이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PBR이 0.2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철강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외적인 변수에 좀 노출이 덜 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